26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탈리아 총선 출구조사 결과 긴축 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패배할 것으로 관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우지수는 1.54%,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22%, 1.44%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탈리아 총선 출구조사 결과의 불확실성 여파로 초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국은 0.31% 상승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41%, 1.45% 올랐습니다. 이탈리아 총선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중도연합의 부진으로 연정을 통해서도 상원 과반수 확보가 무의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총선 실시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25일 제18대 정부가 취임식을 시작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7만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의 키워드를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으로 꼽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뉴욕 증시가 앞서 반등 하루 만에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낙폭도 적지 않았는데요. 유럽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장투반 상승세는 대부분 반납한 채 마감됐습니다. 이탈리아 총선에서 긴축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어제 코스피는 투신권 매물 부담에 2010선을 하회하며 마감됐습니다. 엔화 약세로 자동차주의 낙폭이 컸고 거래대금도 부진한 가운데 관망세가 짙었는데요. 네, 코스피가 2009포인트에 어제 마감됐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하락에 다시 2000선을 하회하게 될 것인지 국내 증시 전망과 함께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출발합니다. 네,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전일장 우리 시장은 약간의 소폭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2009포인트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탈리아 총선, 잠시 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부분과 시퀘스터에 대한 그러한 불확실성 우려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상당히 좀 관망을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매수세가 좀 없었기 때문에 약간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항상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재 투시력 환매 부분도 우리가 좀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 같은데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새 정부 출범이 되는 이러한 흐름이었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는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사실 항상 역대 그런 정부 출범 때를 보면 그 당일날 항상 주가가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전통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시장을 짓눌렀던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해소가 돼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불확실성, 이탈리아 총선이라는 부분과 시퀘스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버냉키 의장의 그러한 코멘트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이러한 현 구간에서는 이제 정부 정책 관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현 구간에서 약간 불확실성은 있지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해외 시장이 상당히 좀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해외 시장 부분 정리를 할 때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반등 하루 만에 또다시 내렸는데 이탈리아 총선 불확실성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탈리아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출구조사 부분이 중도 좌파 우세가 초반에는 좀 예상이 됐었죠. 하지만 이제 나중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유럽 부분은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거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출구조사 결과 상원 선거에서 베를루스코니가 좀 우세가 전망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의 어떤 긴축 정책의 지속 여부가 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해외 시장이 좀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 뭐좀 급락이라는 표현도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4%, 5% 정도 상당히 다들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해외 시장이 좀 하락을 하게 됐고, 거기에 또 중국의 제조업 PMI 예상치, 속보치 같은 경우도 좀 하회하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근데 이러한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부분이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계속 낮에 오후장 파워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러한 시장 중계를 하면서 우리는 현금에 대한 비중으로 이 부분을 좀 대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현금 비중은 한 30-40%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그 부분은 뭐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너무 우려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현금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인 거죠. 이번에 이제 이번 주 26일, 27일 날 버냉키 의장의 의회 증언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현재 뭐 추구 전략이라는 이런 부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의원들의 그런 얘기고요. 실제로 버냉키 의장의 생각, 이러한 코멘트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시장이 상당히 급락을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시장에 분명히 우리가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그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추후에 좀 주가가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가 좀 저가 매수를 조율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좀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금일장 전략적인 부분까지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금에 대한 비중 30-40% 정도는 확보를 하고 어느 정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주 이러한 쪽에 대한 트레이딩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2,0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러한 조정이 나타난다면 1,975포인트 근접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는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로 조율해야 되는 IT라든가 현재 자동차주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이 오늘 크게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이유는 엔화에 대한 부분, 환율이 어제 상당히 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해외 시장의 영향이었죠. 환율이 92엔까지 달러가 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주나 이런 주들은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생각보다는 큰 충격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IT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저가 매수를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지요? 예,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이러한 시장과 연관되는 종목은 이러한 좀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 해외 시장이 오늘은 사실은 해외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했지만 내일 또 버냉키 의장의 그런 코멘트에 따라서 어떤 강한 또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그러한 변동성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 국내 모멘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새 정부 출범과 관련된 정책과 연관이 되는 이런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편이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플랜트넷이라는 종목인데요. 신정부 출범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ICT 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그런 실현이죠. 그 부분과 일자리 창출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러한 스마트한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이런 쪽과 연관이 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는 숨은 수혜주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기업적인 부분을 좀 접근을 해보면 바로 동사 같은 경우 US 사이트 차단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또 매장 배경 음악이라든가 이런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 과제인 그런 ICT 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이 부분과 좀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또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보자면 지난해 이제 10월 달부터 LG U+와 바로 추가로 유해 차단 서비스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무선 유해 사이트 차단 솔루션 서비스로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KT 쪽에만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LG U+로 좀 확대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방통위 쪽에서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서비스 상용화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기적인 좀 모멘텀도 있고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실적 개선으로 또 연결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였던 자회사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ANG 모즈라든가 모아진 이러한 자회사들의 그런 엔터 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때 약간 부합되는 정도의 그런 실적을 보여줬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2013년도에는 좀 안정적인 그런 실적에 대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이런 새 정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중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현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좀 21선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약간의 좀 횡보 상태를 보여주면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행보관에서 충분히 뭐 부담 없이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14,050원, 전일 종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16,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21선이 위치해 있는 13,000원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봐야겠죠. 역시나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 두 종목이나 있었습니다. 1월 28일에 추천해 주셨던 동국 SNC가 목표가 도달했고요. 그리고 1월 18일에 추천 종목 해주셨던 휴맥스도 목표가 다 왔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그 종목 자체가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네. 그 진행 자체가 좀 둔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종목들의 전반적인 탄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덩치가 좀 큰 종목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담이 좀 활발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에 도달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께서 그런 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개별주나 테마주로 많이 가시게 되는데요. 뭐 더디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서서히 목표가에 달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또 좀 잘 발굴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그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들을 또 찾아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국 SNC도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 내의 수요라든지 또 미국 시장의 또 수요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서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해서 주가가 그 상승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추가 상승을 더 하려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3,600원대에서 700원대 정도의 그 박스권 상단 저항 라인을 뚫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라인을 확실하게 뚫어줄 만한 모멘텀이 강하진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승 자체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승 흐름이 나올 때 매도 타이밍을 일단 잡으시고 저가에서 재매수를 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바닥 대비해서 꾸준히 올라서면서 조금씩 상승을 한 것이 어느새 지금 상승률이 꽤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차츰 좀 조정권에 진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당한 차익 실현하시고 저가에서 재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맥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은 진행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배경에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유럽 쪽의 수출, 셋톱박스의 수출이 호조를 이루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유선 방송 사업자나 아니면은 셋톱박스 공급업체들이 작년 한 해 가입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실적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더디긴 하지만은 꾸준히 상승세를 탔고요. 현재로서는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예상이 됩니다. 특히 휴맥스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진행이 좀 더 예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14,000원대나 13,000원대 중반까지는 그대로 또 주가의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에 도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을 좀 더 기대하시고 네. 홀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 SNC는 지금부터 조금씩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종목 휴맥스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조금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업종을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업종 가지고 오셨는지요? 예,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엔터테인먼트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이슈는 없었어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연예계 쪽에 어떤 큰 굵직굵직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어떤 단기간에 급변동을 기대할 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 하락이 컸었고 또 길게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디지털 음원 가격의 인상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음원 제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이 좀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대기업을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 성장성이 유망하고 우량한 핵심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한국에서의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지금은 상당히 큰 수출 코드가 되고 있고 한국에 대한 어떤 그 문화 코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의 상승이 한 번쯤은 나와주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종목별로 보시면은 역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각 종목별로 주가의 흐름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며칠 사이에 갑자기 주가가 좀 강하게 한번 빠지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SM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로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디지털 음원 쪽에 역시 매기가 몰리면서 주가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 엔터테인먼트 쪽은 유망하긴 하지만은 종목별로 좀 선별적으로 공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테인먼트 쪽 일단 종목별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의 관심 종목을 살짝 봤더니 엔터 관련주는 아니지만 싸이 관련주네요. 그렇습니다. 좀 네. 약간 좀 뜬금없긴 한데 사실 요즘 그만큼 시장 자체가 이 심리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싸이 관련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DID인데요. 사실 이 싸이 관련주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엄밀하게 따지자면 YG 엔터테인먼트가 소속사이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싸이의 부친이 DI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DI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DID입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자면은 뭐 세상에 친척 아닌 사람 없고, 예, 그렇게 따질 수 있는데, 네. 주가라는 게 참 심리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 DID라는 종목이 주가가 가볍다 보니까, 싸이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주가가 빨리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가장 탄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오전에 잠깐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장 마감에 쭉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사실은 주가가 갑자기 한번 올랐던 것도 대통령 취임식에서 싸이가 말춤을 한번 췄던 게 역시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네. 작용을 했습니다. 좀 황당하긴 한데요. 요즘 같은 경우 이렇게 주가가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지금 현재 5,950원에서 6,05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 고점인 7,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손절가는 5,7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DID도 말춤을 좀 쳐서 목표가 7,000원까지 무난하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와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사한 봄의 앵커
김보람 앵커 안녕하십니까. 총동천음 신청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코스피가 하지만 소폭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2000선 부근에서 나오는 투신권의 매물을 외국인이 또 여유롭게 소화하지 못하고 또 엔화 약세도 부담이 됐는데 그런 가운데 앞서 미국 증시가 1%대로 하락했습니다. 이탈리아 총선이 또다시 불확실성으로 부각되면서 글로벌 증시 흐름도 좀 부시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 방향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최근에 제가 보니까 김보람 앵커님 옷이 화사할수록 주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욱더 화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 자체가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제 경고를 드렸죠. 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조금 조심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장이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이제 개쪽 거의 9분 응선은 넘었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누차 이제 오늘 제가 볼 때 한 2p 이상 빠지지 않을까, 제가 한 15포인트 이상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가장 위험한 게 이제 ADL하고 ADX 문제는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이제 없이 상승했는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이제 스토키틱 슬로우에 이제 데드 크로스 이 부분을 여러분 굉장히 명심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제 기억해 이제 스토키틱 슬로우가 골드 데드 크로스 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드 크로스가 이제 나면서 80 이하로 하방 이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좀 관심 있게 한번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토키틱 슬로우가 데드 크로스 나면서 80 이하 간다면 장 자체는 약세 모양이 궁극적으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가 오늘부터 이제 512평이죠. 512평이 이제 고점 이제 2025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면 512평 자체가 이제 서서히 꺾이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512평이 꺾이는 그런 국면이다. 이런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512평 꺾이고 이제 1112평이 하방 이탈할 때 주가가 항시 장대 음봉이 많이 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심각한 1112평까지 하방 이탈하는 그런 국면이 오늘 한번 나왔다가 아래 꼬리 달고 1112평을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너무 또 낙담해서 아침부터 미증시가 이제 폭락했다가 아침부터 매도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했던, 저는 뭐 여러분 저때 현금화를 지속적으로 해락했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더라도 고점에 혹시 이제 타 방송 아으나 검은토마토 방송 보시고 주식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장중 고점에 충분히 팔 기회가 있으니까 그 고점에 매도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1998포인트 정도의 이제 지지 여부가 있습니다. 강력한 선행 스팬원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10포인트인데 10포인트 하방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목균형표는 장중이거든요. 이탈이 한 번만 나와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장 자체가 여차하면 그 사이 우리가 이제 거래 대금이 워낙 없는 가운데 상승했을 때 OBV 지표를 보러 했는데, OBV 지표가 시그널 하방 이탈한다면 장 자체는 제가 볼 때 1950까지 또 다시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OBV 지표 스토키틱 슬로우를 꼼꼼하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보조 지표 필요 없다 하는 사람, 그 사람 다 입을 찢어놔야 됩니다. 그 사람 노벨상 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보조 지표 받는 사람들 다 노벨상 타는 사람이에요. 보조 지표를 자기가 해석을 못해 그런 거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선행 스팬원의 지지 여부를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선행 스팬 원에 있는데요. 이 자리가 150만 8천 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이제 145만 원, 143만 원 찍을 때 제가 이제 삼성전자 150만 원 갈 것이다 이랬는데 150만 원 이상 넘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종합주가 지수하고 오버슈팅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 자체가 급격히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DMI 지표가 지금 상승이지만 오늘 30분기점 하방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MI 지표가 30 이상 하락할 때 주가 자체가 장대 음봉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오늘 조금 사는 거는 보류하시고, 매수 혹시 주식 지분이 많다면은 물량을 조금 확실하게 축소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죠. 선물 중심 가격이 257.50 정도 있다.
지금 자리에서 오버슈팅 한 10 정도 오버슈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했는데요. 오늘 역시나가 혹시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선물 평균 가격은 여러분 보다시피 262.50이거든요. 평균 가격이 262.50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5 정도 평균 이상입니다. 5 정도 평균 이상인데 제가겠죠. 5 이상 평균 되면 주가가 다시 평균 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5 정도 되면 지금 자리에서 한 35에서 4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번에 좀 만약에 조정은 35에서 40포인트까지 일단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요즘 외국인과 기관은 볼 필요 없다. 그 이유는 매수가 매도나 별로 큰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요즘 보시면 금융주를 기관들이 이제 순매수하는 종목들, 금융주를 조금 많이 매수하는 그런 공략이 좀 있습니다. 금융 중에 저평가되는 종목들 좀 많이 매수하니까 여러분 금융주 조금 한번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사이 그 저가주면서 저퍼인 SG 세계물산이나 넥센타이아 이런 저가주 저퍼 종목들이 요즘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퍼주라는 것은 저평가 실적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고점의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 저퍼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석을 찾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봇은요. 일단 2025포인트 여기가 단기 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달은. 그리고 주피봇으로 봐서 오늘 주피봇이 굉장히 강건인데요. 주피봇이 오늘 2007포인트 만약에 하방 이탈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2000포인트를 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피봇의 2007포인트 그리고 피봇은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프로그램 매수는 지금 누적 10억 정도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 60일입니다. 최근 6개월에 1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아직까지 있다.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취임 전날 많이 사다가 어제 팔았거든요. 팔면서 프로그램 매수, 그러니까 기관의 매수 주용량, 이걸 어디서 보답하는 분이 있는데, 선물 동향에서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기관 매도 나오면 주가가 무조건 약세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 동향에서 기관 매수 이 부분을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부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 공부하실 분들은 수익을 말하다. 그리고 아니면 주식 승천이라고, 우리 서울경제TV에서 10시에 생방송합니다. 어제 제가 매일 월요일 날 나왔어요. 저 어제 했는데 녹화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래량 이런 부분도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모든 핵심은 선물입니다. 선물의 무게 중심이 여러분 보다시피 265에 있거든요. 아까 이제 중심은 263, 4 정도 있는데 일단 장자체가 한 3 정도 오버슈팅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제가 이야기했죠. 한 수요일 그냥 지난주에 이번 주 수요일 전후에 여러분 굉장히 큰 변곡이 있을 거니까 몸을 좀 사려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송촌놈 조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5일2평이 떨어지면서 11일2평이 급격히 올라올 때 이 말이 뭐냐? 11일2평이 상승하면 주가가 11일2평 달 당시 장대음봉 난다겠죠. 5일2평이 하락하면서 11일2평이 급격히 상승할 때가 꼭 주가가 변곡이 크게 나는 타임입니다. 오늘 제가 비법을 하나 가르치는데 그래서 오늘 내일 연속입니다. 연속 장 자체가 굉장히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오늘 빠른 매매 하실 분들은 굉장히 낙폭이 과도한 시점에서 저점 매수해가지고 쳐도 됩니다만은 그런 실력 없는 분들은 오늘 아침 일찍 매도하시면 하고 장중에 고점 매도하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종목이 조금 뜨니까 망둥이고 뭐고 다 뜹니다. 특히 우리 개인들이 뜨는데요. 어제 장대 한번 크게 한번 혼방 맞죠?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종목은 다시 500은 아니고 510까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스닥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은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듯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정리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외 증시 누차 들러봐야 되는데요. 어제 다우존스 지수가 한마디로 쏟았죠. 이 14,080에서 13,000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14,080에서 13,700에 거의 여러분 보다시피 한 300포인트 장중에 움직이면서 하락하는 모양인데 이 모양은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바닥에서 양봉 큰 거는 이걸 상승 반격형을 하는데 이런 걸 하락 반격형, 하락 장악형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런 모양 나오면 장 자체는 거의
코앞이 터질 수 있습니다.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13,500 이하까지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우존스 지수 저가 굉장히 고가놀이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후행 스팬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첫째 상하이 종합 증시가 오늘 어떤 모양을 보일 것인지. 상해 증시가 계속 약한 모양을 보이면 우리나라가 계속 약세거든요. 상해 종합 증시 두 번째는 삼성전자, 세 번째는 선물 세 파인트만 보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봄같이 내 마음 아시죠?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내일을 기점으로 증시가 조금 출렁일 수 있겠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면서 좀 쉬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 어제의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 삼성전자 그리고 선물까지 동향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합니다.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아나페스입니다. 네.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 회사입니다. 반도체 개발 지주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LCD 타이밍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보율이 1700%로 양호한 회사입니다. 이번에 주당 300원씩 현금 배당을 실시했는데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 추세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 기간 순매수도 양호한 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미국장이 떨어졌는데 약간 바닥에서 저점에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13,300원에서 14,000원입니다. 목표가는 15,300원이고요. 예상 수익은 약 10%입니다. 손절가는 13,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아나페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정보주 매매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아주 좋은 개인 투자하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어제 예고했던 대로 정보주 작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를 재미있게 신나게 했던 개그맨 중에 한 명이 달인 김병만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달인 김병만 씨가 대화 중에 툭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봤어요? 하고 말하면 상대방이 안 해봤는데요?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끝나기가 바쁘게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하는 말이 전국적인 유행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보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 현재 정보주를 찾고 계신 분, 특히 지방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정보주에 대해서 아시냐고.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정답은요. 정보에 안 당해본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입니다. 저도 12년 전 주식 배우러 다닐 때 정보주에 미쳐서 약 5년 동안을 서울 한복판에서 정보 찾아 엄청나게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물론 브로커들에게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용돈도 많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작전주가 툭하면 5배, 10배 이상 상승한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저에게 돌아온 것은 깡통과 거지 많은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정보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과 주식의 공부, 나의 주식 실력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정보 매매란 마치 마약과도 같습니다. 한번 빠지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정보만 쫓아다니다가 비참하게 파산 및 인생 종치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뿐 아니라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 매매 오래 한 사람 치고 정보주로 피해보신 분들이 아마도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은 될 겁니다. 또한 자신도 정보를 받고 주위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다 과거가 있을 겁니다. 그냥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보주 작전주의 근본 뿌리는 어디며 어떻게 형성될까요? 쉽게 말해서 정보주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잘 들으세요. 거의 대부분은 작전 종목의 대주주, 작전 세력과 주포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작전 세력들이 주위 사람,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흘리는 것은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전국의 개인들을 위해서입니까? 정답은 작전 세력들이 돈을 벌기 위함이겠죠. 그러면 작전 세력들이 바닥에서 주식을 싼 값에 사서 중간이나 꼭지에서 정보를 주위에 뿌리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꼭지에서 비싸게 사고 불특정 다수 개인들을 위해서 바닥에서 싸게 매수하게끔 하겠습니까? 정답은 항상 자신들이 먼저 바닥에 싸게 사서 상승하는 중간이나 꼭지 또는 꼭지에서 떨어질 때 정보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팔아먹기 위함이겠죠. 여기에는 가지가지 유혹, 사탕발림, 환상, 욕심, 탐욕, 이상, 곤모술수 등 마치 큰 이슈나 큰 권력이 개입된 것처럼 항상 말을 하지만 근본 뿌리는 거짓말, 사기일 뿐입니다. 세상에 절대로 공짜도 눈먼동 없습니다. 제가 자꾸 욕심내지 말아라, 정석대로 투자하란 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산전수전 공지전 다 겪었고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 이미 다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오늘 또 정보주 작전주를 찾는 여러분,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이야기해보자는 뜻이죠. 여러분이 진정 작전주의 주포나 작전 세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바닥에서 싸게 산 후 주식이 상승하거나 꼭지에서 소문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꼭지에서 비싼 값에 사겠습니까? 정답은 여러분들이 먼저 바닥에 사서 비쌀 때 꼭지에서 많은 소문을 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돈이 수십억, 수백억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무슨 의리가 있고 인정이 있고 개인들을 얼마나 생각해 줄까요? 더구나 작전주의 성공 확률은 약 10개 중에 2개밖에 안 됩니다. 요즘은 금감원과 검찰의 단속이 강화되어 이마저도 힘든 편입니다. 결론은 확률에서도 꽝통일 뿐입니다. 두 종목에서 돈을 벌어도 나머지 8종목은 손실을 보기에 결론은 깡통과 비참한 인생이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작전주 정보주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2월 26일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IG투자증권은 한국콜마 투자의견 바입니다. 화장품 부문에서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관련주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대림산업을 꼽았고요. 투자의견 바인데요. 2012년 고려개발의 영업이 흑자 전환 등 경영 정상화에 따른 자회사 우려 완화와 그리고 올해 국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수혜가 전망됩니다. 투자의견 바이입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입니다. 롯데케미칼을 꼽았는데요. 중국과 미국 중심의 점진적인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석유화 업황 회복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 3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기아차를 꼽았는데요. 1월 중국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1월 세계시장 점유율도 사상 최고치인 3.9%를 달성했습니다. 투자의견 바입니다. 다음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GS건설 꼽았는데요. 지난해 수주가 기대됐지만 다소 지연됐던 2개의 프로젝트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자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도 77,000원 유지합니다. 네, 오늘은 LIG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LIG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세워주시죠. 일단 투자분들 아시피 취임식 있었던 전일도 소폭 조정을 받았고 오늘 같은 경우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미증시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일장은 일단 하락 출발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에 아직까지 우리 증시가 박스권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40선대에 놓여져 있는 직전 고점대의 매물에 막히면서 일단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박스권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박스권 저점대를 중심해서는 매수 전략이 가능하고 또 위에서는 정리하는 그런
그런 마인드로 투자분들이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아직까지 뭐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질 수 있는 뭐 주가 3천 시대 이것은 나중의 문제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박스권 장세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투자분들이 아침 시초가 하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체크할 것은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매와 그리고 시초가 이후의 양상을 체크해서 만약에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면 저점에서 매수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을 들어봤고요. 관심 종목은 한국콜마이더라고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콜마 하면 투자분들도 다들 알고시피 화장품과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관련주로 투자분들이 많은 관심이 가는 종목군인데요. 일단 화장품 부분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종시에 화장품 공장을 증설했고 또 북경콜마도 2013년에는 증설이 완료됩니다. 유통 채널 확대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그 지배력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이제까지는 충전과 화장품에서 매매를 했다면 이제는 뭐 기능성 화장품목을 추가하면서 평균 단가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한국콜마도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면 이제 투자분들 알다시피 한국콜마가 재상장됐습니다. 재상장된 이후에 지금 보면은 거의 뭐 4개월 연속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저점에서 5일선도 21선도 두 개의 저점을 만들고 상승 턴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고점대가 32,000원과 34,000원대 매물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이 매물도 기간 조정으로 충분하게 해소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전까지는 기관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다가 전일부터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함께 이어지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함께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분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락 출발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3만 원대에서 2만 9천 원대 사이에서는 분할로 매수 전략을 구사해 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목표 단가는 일단은 이 일자 직전 고점대가 3만 4천 원이기 때문에 1차 목표 단가는 3만 4천 원을 본다 하더라도 결국 추가적인 상승세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배팅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 증시 개장을 한 24분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요. 현재 동시효과가 진행 중입니다. 예상 지수는 어제보다 한 0.4% 정도 하락한 2,000선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출발 2,000선 불안하겠습니다.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체크해봐야 할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국회에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부동산 이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이제 올해 이제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이제 골자로 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요. 이번 국회에 있는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은 이제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에 표결 처리를 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인쇄전자 국제표준화 로드맵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 총회 결과로 인쇄전자 국제표준화에 대한 그 로드맵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 인쇄전자에 대한 그 시행성에 대한 여부를 좀 놓고 우리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한국패션협회에서 이제 정기총회를 이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뭐 2012년도 사업에 대한 실적 그리고 수지 결산에 대한 승인 또 2013년도에 대한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안 등을 이제 승인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중국에서 18기 이중 전회 개막이 이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4일간 이제 일정으로 이제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그 18기 이중 전회에서는 이제 시진핑과 또 리커창이 이제 각각 국가 주석진과 또 총리직을 승계받는 것을 이제 골자로 하는 상무위원 역할 분담 방안과 또 행정부와 각종 기관의 주요직위를 이제 차지할 후보자들이 이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두 개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1월 달에 있는 신규 주택 매매에 대한 경제지표 발표 지수, 그리고 2월 달에 있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이제 발표가 이제 나타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실적 발표가 또 두 개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미국 최대 건축자재 체인 이제 홈데포 그리고 미국 내 최대 백화점 체인이 메이시스가 실적 발표를 한다는 점 요것도 좀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시황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요. 지금
8시 40분, 이제 2,000포인트를 좀 하회하는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은 장 초반부터 넘겨온 그 상방 포지션 물량들을 갭 상승한 이후에 장중에 청산하면서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주가를 좀 하락 형태로 좀 밀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00포인트를 테스트하려는 그 의지를 계속 보여주는 주체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제 프로그램 매매 PR 쪽에서 차익 매수로 좀 지수의 밸런싱을 좀 맞추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투자 주체별 성격이 그 파악을 전일 날짜로부터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은 2,000포인트를 테스트하기 전까지는 상방으로 쏠 마음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인다.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기존 주도 업종의 일봉과 분봉, 차트 훼손이 없기 때문에 조정 주는 모습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졌는데요. 결국 좀 지속적인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글로벌 증시의 하락 여파가 시초가 개파락에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그동안에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았고 눌림 자리를 기다렸던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종목 쇼핑이 또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오늘 다우지수의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번 주는 2,000포인트를 테스트한 이후에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뭐 증권주, 뭐 키움증권과 뭐 삼성증권, 그리고 뭐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오픈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히려 좀 건설주 쪽으로도 만약에 우리가 시장을 좀 포커스를 맞춰놓고 좀 본다면은 건설주 쪽으로는 대림산업과 삼성물산을 또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금융업이나 이제 금융업 쪽을 봤을 때 기업은행 아직까지도 추세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운수 장비 쪽에 있는 뭐 현대차, 기아차를 제외한 뭐 조선주들,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최근 주가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 위주로 오히려 종목 쇼핑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코스피의 상황을 좀 놓고 보았을 때 주봉상 지금 계속해서 2030포인트를 쉽사리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판단이 좀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로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수급으로는 한계점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여기서는 또 대체주가 좀 필요하다. 여기는 코스피 조정은 우리가 이제 누누이 강조드렸던 1980포인트와 2000포인트 요 구간대에서는 오히려 조정 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시황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